네,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17 여고생이 잔혹한 폭력과 학대, 성매매 강요에 시달리다가 숨졌습니다. 가해자는요, 또래 여고생과 20대 남성들이었는데요.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어제 하루 종일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주 어렵게 인터뷰에 응하셨습니다. 네, 익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요. 네. 아, 뭐 폭행은 물론이고 끓는 물을 붓고 또 심지어 토사물을 먹이기까지 했다.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모두가 다 사실인가요? 예. 예. 근데 범행이 보면 너무 잔혹하던데요. 예, 제가 공소장에 본 뭐 내용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또래 10대 여고생들이 정말 이런 짓을 한 건가요? 그런 짓을 한 범인들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예, 24, 5세 가량 남자 3명이거든요. 예. 예, 총 4명인데 예. 제 딸아이 살해하는 데는 3명, 그리고 10대 아이들 4명, 총 7명이 이제 살인에 가담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20대 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또 10대 네. 예, 또래 친구들도 한 4명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7명이 이렇게 따님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네. 이 외에도 또 성매매도 또 강요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사실인가요? 예, 딸아이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요. 그럼 이 사람들을 따님이 만난 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저는 모르는데 어떤 딸아이가 저희 딸을 이놈들한테 소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카톡을 많이 했거든요. 예. 고등학교 입학해서 좀 힘들어서 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음으로 방황을 할 때 네네네. 그런 좀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네. 20대 아저씨에게 네. 예, 따님을 데려간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딸하고 이 여중고생들하고도 사전에 알던 사이가 아니고요. 예. 예, 저희 딸아이가 그 놈들한테 걸려들은 거죠. 도대체 그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4, 5 다 나이가. 그런데 전과도 화려하고 악랄한 놈들이고요. 뭐 전과가 얼마나 되는데요? 전과가 25범으로 들었거든요. 25범. 네. 성매매도 좀 강요를 받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계속 아주 폭력과 학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1차 3월 15일 날 가출을 했고요. 예. 저는 이제 경찰에다 계속 수사 의뢰를 한 상태였고. 예. 그리고 3월 29일쯤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얘네들이 이제 제 딸을 겁을 줘서 집에 돌려보냈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한번 집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예. 3월 29일 밤, 비 오는 밤에. 예. 이제 길에다 버려놓고 얘네들을 간 거죠. 아, 수사가 시작되니까. 네. 어떻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딸아이한테 겁을 줘서 아빠한테 가서 안심시키고 다시 나오는 걸로. 별일 없다. 네. 안심시키고 다시 돌아와라. 네가 원해서 가출한 걸로 얘기하고, 네가 자발적으로 네 발로 이제 집을 나온 걸로 얘기하고, 얘네들은 죄가 없으니까 네가 원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석연치 않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딸아이가 예전 모습하고는 너무 한약이 다르고. 어땠어요, 그때 모습이? 뭐 눈매가 뭐 이렇게 활달하고 밝은 애였는데 뭐 어둡고 막 옷에는 담배 냄새가 뭐 쩔은 담배 냄새가 나고 뭐 그랬거든요. 무슨 좀 상처 같은 것도 보이던가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무릎 밑에. 예. 상처가 있었는데. 예.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거 그냥 넘어졌다 이렇게 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따님이 잠시 돌아왔던 거는 아빠를 안심시키고 네.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 예, 따님에게 말을 하도록 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위협을 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다시 또 끌어낸 거군요. 네, 아마 집을 나갔을 때 예. 어느 교회에 다닌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딸아이는 이렇게 뭐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집에 왔다가 다시 저그들한테 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사고를 안 당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날 얘네들이 뭐 교회로 데리러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저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들렀다가 이제 형사한테 가기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와서 따님과 같이 경찰서로 가겠다. 그렇게 다 네. 해놓은 상황에서 그놈들이 따님을 그렇죠. 또 끌고 간 거예요. 아유, 근데 그게 따님을 마지막으로 예, 맞습니다. 살아서는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셨다. 네, 3월 30일 11시
한 10분경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또 따님을 네, 보내셨으니 집에서 왔다 가고 나서는 더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제 저는 그리고 불안해서 경찰에서 많이 좀 찾아달라고 많이 매달렸습니다만, 뭐 경찰도 뭐 수사 그게 패턴이 뭐 있겠죠. 뭐 좀 찾아달라 제발. 우리 딸이 지금 이래 갖고는 몸이 성하겠느냐. 너무 걱정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경찰에서 수사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못 찾았으니까요. 뭐 의뢰의 그런 단순 가출로 수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단순 가출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은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 가출밖에 수사를 안 한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따님처럼 그렇죠. 또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니 정말 큰일인데요. 솔직히 경찰도 원망 많이 되지 않으세요? 원망 많이 됩니다. 좀 일찍 우리 딸을 찾아줬으면, 수사만 좀 제대로 됐으면. 법에 경찰도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그 공소장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참, 그때는 진짜 가슴이 답답해서 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잔인하게, 그냥, 우리 딸아이를 그냥 그렇게 했어도 이가 갈리는데, 그 공소장을 봤을 때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면 악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아니 시신도 함부로 훼손을 했다면서요. 5월 2일 날 밤 한 8시경에 우리 딸아이 시신을 대했는데요. 그때 제가 옆에서 보고 왜 얼굴 쪽이 왜 이렇게 새카맣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보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신이 발견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얼굴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붓고 그렇게 불을 지른 거죠.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그렇게 참혹하게 훼손을 했다. 그런 사실이 공소장에 써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한번 매장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한 번 또 매장을 했다가 또 다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무래도 그게 좀 불안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숨지기 전에도 정말 온갖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숨진 이후에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가해자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반성문은 계속 제출하는 걸로. 여자아이들 4명. 얘들은 계속 반성문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은 제대로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법의 심판 제대로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버님의 심정으로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참 어떻게 어떤 벌을 받든 우리 딸아이는 다시 올 수는 없고 돌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안 생겼으면 바라는 거죠. 다시는 따님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안심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혼자라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그게 제일 바람이라 그러죠.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처럼 그러니까 가족이 따님과 아버님 단 2분이었다고요? 그런 딸을 잃으셨군요. 사실은 제가 딸아이 찬다고 부산 서면을 여기 다녀봤는데 이렇게 보기에 집을 나왔을 것 같은 딸아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너무 마음 아프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정말 또 한때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고통스러우실 텐데 특히 좀 따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키웠더라면 뭐 이런 게 뭐 후회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한테는 뭐 이 세상과 바꿀 수도 없는 딸이죠. 그래요. 이 세상과 바꿀 수도 없는 딸을 이렇게 네. 끔찍한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됐으니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런 따님인데 말이죠. 예, 아버님 심중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지금이라도 제대로 꼭 네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네. 또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네. 나쁜 짓 한 사람들 저희도 네. 재판 과정 내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님과 말씀.